네, OBS 생방송 건강 콜센터 오후 4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79세거든요. 70대 네. 후반이시고 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죠? 저는 이 무릎이요. 네. 네. 70 넘도록 전혀 안 아팠어요. 허리도 안 아프고. 오, 네. 예. 엄청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저 부러했는데 네. 70 한 5, 6 되면서 서서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이제 아플 때는 간단한 정형외과 가서 간단한 네. 주사 맞으면 뭐 네. 6개월도 가고 막 어. 한 7, 8개월도 가고 이랬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또 아프면 주사 맞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네. 지금 한 2년 전부터는 그냥 몹시 아파요. 이게 연골살 맞아도 이제는 효과가 없나요, 어머님? 효과는 있는데 너무 많이 맞다 보니까 안 맞으려고 지금 안 맞았는데 예. 내가 이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전국대 안 간 병원이었지 다 돌아다니 봤는데 네네. 그 주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주사 끊어버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맞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시구나. 근데 어머님이 주사를 안 맞는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 안 맞으시는 거죠? 아니 주사 맞을 때 이제 예. 그 의사님이 그 몇 달 있다 오라고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는 안 아파요. 그때까지는 안 아픈데, 예. 예. 지금 6개월 있다 일상생활, 오면 6개월 있으면 여전히 아파. 예, 다시 또 그래서 아파요. 이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내가 안 맞은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프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낫지는 않고 잠깐 네. 그 약기운이 버텨줘서 그 약기운으로 버텨서 맞아요. 사시는 겁니다. 그럴 그래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머님이 몸으로 느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겪어보고 네. 이 약도 써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했는데 이거 뭐 돌아오미 타버리네?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네? 라는 느낌을 네. 이제 몸으로 느끼셔서 어머니가 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똑같은 치료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뻔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건데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그래도 여태까지 70대까지는 건강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 4년 사이에 좀 얼마 안 된 시기에 네. 갑자기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악화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관절이 진행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하지만 어머니가 실망하실 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새로 나온 치료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동네 의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큰 뭐 전문 병원이나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셔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고 어머니한테는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단계적 치료에서 뭐 중간에 비수적인 치료로 증식 주사나 아니면은 그 밖에도 다른 뭐 비수적인 주기세포 주사나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큰 병원 가셔서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근데 상담 받아봐 줄기세포는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좋으시대요? 예. 어, 그러면 이것이 그 원장님 하는 소리가 네네. 내가 개인 병원을 가면은 바로 수술하자고 그래요. 네. 그런데 종합병원을 가면은 네.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이유는 알겠습니다. 제가 보통 어머니 단계가 아주 애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도 수술하자고 할 정도면은 너무 심한 단계고, 그다음에 개인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관절염이 오긴 와서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중간 단계에서 중증 단계, 마지막 단계까지의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걸쳐 있는 단계의 환자일 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네네. 절대 통증도 없고 네. 그런데 몇발 한 5분도 못 걸어서 주저앉아 쉬어야 돼. 통증은 없으신데 걷기가 힘드시다. 예. 예. 네네. 그리고 앉았다 섰다 하는 게 불편하고 네. 얼른 그래서 못 앉고 얼른 못 일어나고 이래요. 네. 통증은 일반적으로 전혀 없어. 네, 통증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네. 대학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통증 없다고 그러면은 할 필요 없다고 좀 더 참으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머님의 이제 삶의 질을 생각해보고 생활 습관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운동하거나 여행 다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제한이 오고 활동이 좀 제한이 온다 그런 거는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머님.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뭐 전체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 치환술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섣불리 결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어머니한테 수술이라는 것도
하나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할 때 어머니한테 꼭 필요한 치료만 딱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도 될 거를 너무 과잉으로 권해서 그 후유증으로 해서 만만치 않게 남은 여생을 또 계속 불편해하시면서 지내신 분도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몸 상태를 어머니가 제일 잘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듣고 아 내가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까? 어머니는 많이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수술을 빨리 했다가 통증이 계속 아프면은 그건 엄청 또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걱정스러워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랑 상의해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보고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지 그거를 차근차근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면은 아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의해서 이 관절염이 더 악화되려고 할 때 초기에 또 조금이라도 빨리 오시게 되면 덜 아픈 네.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70대 후반이시지만 아직도 많은 활동을 원하시는 아주 활동적인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요. 수술인지 비수술인지는요, 무릎 전문 병원을 찾아가셔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문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2이요. 82세 되시고요. 네, 오늘 아버님.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까요? 네, 아버님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어깨요. 어깨가요. 예. 얼마나 되셨어요? 이 방송을 한번 봤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상태 보니까 어깨 목 관절이라고 그러세요. 네, 어깨에 관절염이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셨나요? 주사를 맞든지 뭐. 아니 그래서 네네. 거기서 약으로 좀 네.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아, 약물 치료도 네. 아직 안 받아보신 거죠? 약도 안 드셔보신 거예요? 약은 동네에서 해봤는데 네네. 약을 여기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인데요. 네, 네, 네. 시골이라 의사들이 뭐 답답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 이 약을 좀 받아 먹어볼까 해서. 네. 아버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은 당연히 약물 치료는 기본적으로 병행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아버님의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서 약이 우리가 이제 시골 약이든 서울 약이든 약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 약을 먹었다고 해서 더 확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닐 거고요. 다 좋은 약들을 쓰시니까. 근데 이제 약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뭔가 내 병이 좀 더 악화됐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는 호전이 안 되고 뭔가 적극적인 주사 치료나 관절염도 어깨도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체중부하는 관절은 아니라서 빨리 망가지진 않지만 아버님이 아무래도 힘든 농사일이나 무거운 걸 많이 드시거나 그러다 보면 어깨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일은 안 하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그래도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으로 맞아요. 가시면 네. 요즘엔 좋은 주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약이랑 주사랑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좀 약을 좀 보내주면 내가 돈을 붙여주고. 아버님 저희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예, 지금 방송 중이기 방송인이라서. 때문에요. 네네. 네, 뭐 처방 같은 건 불가능한데요. 네네. 아버님 혹시 이제 어깨가 불편하신데 약으로 안 되시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약을 동네 병원에서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계속되고 어깨가 통증이 반복된다면요. 그때는 조금 큰 도시로 나오셔서 한번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초기에 잡으셔야지 치료를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뒤에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저희가 어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어깨 안 좋으신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네요. 어깨가 어떤 구조로 돼 있길래 이렇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어깨가 정말 막 속을 이제 양파 껍질 까듯이 까면 깔수록 여러 근육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데 아무래도 속 근육이 이제 가장 감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라는 힘줄입니다. 총 4가지의 힘줄로 되어 있는데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 중에 하나인데 이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서 어깨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어깨를 감싸면서 어깨를 들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그 회전근개 속에는 또 관절낭이라는 또 그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감싸고 있는 물주머니
물주머니인데 거기가 또 염증이 생기거나 또 통증이 생겨서 쪼그라들면은 또 오십견으로 엄청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주머니라는 구조가 있고 그래서 참 이 어깨라는 구조는 참 이제 뼈와 뼈 사이를 붕 떠 있는 구조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와 그다음에 또 이런 관절낭, 물주머니 등이 염증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가 참 정말 좋은 표현이셨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위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어깨 관절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어깨를 정확한 진단이 안 되면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전문가도 증상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오십견이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오십견,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회장근개 파열, 아니면 또 한 가지가 석회성 건염인데 이 세 가지 질환이 가장 3대 어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이란 거는 말 그대로 관절낭이 원인 모를 우리가 외부의 스트레스나 몸 안에서 스트레스 염증 인자가 활성화되면서 어깨를 공격해가지고 어깨 관절낭이 염증이 생겨서 빨간 염증 조직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차고 붓고 아프다가 그게 쪼그라들면서 어깨가 굳어서 안 움직이고 사방팔방으로 움직여도 항상 통증이 있고 내가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근개 파열은 우리가 이제 힘줄이 끊어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고 편하게 있을 때는 안 아프다가 우리가 돌아 눕거나 어깨를 눌리거나 아니면 힘을 쓰려고 할 때 뻗어서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할 때 통증 때문에 못 들거나 뚝 떨어뜨리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요거는 회전근개 파열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힘줄에 석회가 쌓이면서 쌓일 때는 증상을 모르다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석회가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통증을 유발하는 건 아니고 네. 이 석회가 녹으려고 할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마치 힘줄 끊어진 거랑 똑같이 너무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석회성 건염,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화 주셨던 아버님께서 어떤 질환에 해당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좀 초기에 진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릎과 어깨 관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살펴볼 텐데요. 여기 새로운 의료 기술입니다.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건 어떤 치료법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요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은 아까 우리 아버님 전화 주셨던 아버님한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우리가 PRP라고 해서 우리 몸에는 어디든 상처가 나거나 찢어지면 피가 나고 피가 난 부위가 딱지가 지면서 우리가 이제 살이 차오르고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 속에 혈소판이라는 풍부한 혈소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혈소판을 우리가 말 그대로 농축시켜서 손상된 힘줄이나 인대 쪽에 집중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손상 과정이나 치료 과정을 더 빨리 촉매시키면서 힘줄을 빨리 아물게 유도를 하는 건데 아버님 또한 이렇게 어깨 관절염이나 힘줄의 파열 때문에 아프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만성적인 파열로 해서 재생이 잘 안 되는 분한테 이런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어르신들일수록 복잡한 건 싫어, 무서운 건 싫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법의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치료 과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피 검사하듯이 체열하듯이 말초혈관에서 주사기로 체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PRP 전용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키트가 이제 그 분리해낼 수 있는 전용 기구인데 신의료 기술로 해서 통과돼서 검증된 건데 이 키트에 우리가 주사기로 해서 멸균된 그 동봉돼서 완전히 그냥 그 염증이 생기지 않게 네. 주사기로 해서 주입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원심 분리기에 주입해서 그 키트를 원심 분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장착해서 하게 되면 세 번째로 그게 잘 분리되는지 확인해서 혈소판이 풍부한 그 층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주사기로 뽑아서 우리가 이제 정밀하게 초음파나 유도하는 검측하는 기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손상된 부위에다 정확하게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주사 한 방으로 이게 끝나게 되는 치료 여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건강 검진할 때 피 뽑는 거 한 번, 네. 그리고 문제 부위에 주사 한 방,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복잡한 네. 치료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실제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젊은 분이 했더니 운동선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무거운 헬스나 아령을 많이 들다 보니까
회전근개가 이제 파열이 손상이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선수다 보니까 워낙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병원을 가면은 힘줄이 끊었다 보니까 수술을 많이 권했었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선수로서의 생명도 단축되고 이제 일을 아예 못하게 될 수가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치료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혈소반부 혈장 치료술을 한번 시행을 했고 이 시행을 통해서 힘줄이 점점점 재생이 돼가지고 오른쪽 MRI 사진을 보게 되면 힘줄의 파열이 잘 아물어서 염증도 없고 하얀 부분이 이제 이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염증으로 꽉 차서 물차 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면서 건강한 힘줄로 잘 재생이 돼서 지금 현재는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던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나도 주사 한 방 혹은 주사 두 방으로 이 힘든 통증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시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볼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